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꽤나 긴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광주 전남 지역 사찰과 관광지를 찾은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식하며 봄날을 즐겼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생기 넘치는 실록이 물든 백암산 자락에 천년 고찰 백양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축 법요식이 한 달가량 늦춰지고 알록달록 연등 행렬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 기념 법회에는 불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을 들입니다. 온누리에 퍼진 코로나 근심이 말끔히 사라지길 바라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모두 전 세계 보살님들한테 가필 다 주시고 청정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여수의 한 사찰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인터넷 중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예법에 따라 진행됐던 불교 행사도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다 행복히 했으면. 광주 전남 지역 관광지는 연휴를 맞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근대 역사 문화 거리 등지에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삼삼오오 찾아와 완연한 봄을 즐겼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관광객들에게 열 감지기와 손 소독제, 마스크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만 잘 지키면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나왔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찾아온 황금 연휴. 가족과 나누는 행복과 추억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6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의 한 오리고기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1,700여 제곱미터의 공장 건물과 사무실 등을 태우고 4시간 만에 완전 진화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외국인 15명을 포함해 작업 인부 40명 모두 밖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초기 자체 진화에 나섰던 35살 안모 씨 등 2명이 경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리고기 훈제 제품 가공 작업을 하던 중에 보일러실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직원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 제정됐습니다. 어느덧 63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수백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지역 노동계의 현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불공정한 성과급 지급 규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던 SY 탱크터미널 노동조합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파업,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돈을 벌면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노동 문화를 정착시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회사는 80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노동자에게 돌아온 성과급은 1.3%뿐. 나머지는 모두 주주들의 몫이었습니다. 반협을 체결할 때도 성과급 제도화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되어 있으며 다만 규정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죠.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그 규정을 정확히 만들자 이번에 서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걸 분배하는 그 내용들을 정리하자. 이게 지금 주 안점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불법 대체근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노동자들이 비운 자리를 다른 직원들로 채우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여수에 투입이 돼서 저희는 이제 불법 대체 근로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남아있는 비조합원들, 공장의 비조합원들이 남아서 현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남해화학의 비정규직 노조도 집단 해고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간 끝에 해고됐던 노동자 29명은 모두 복직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도급업체가 복직된 노동자 중 4명을 한 달 만에 대기 발령한 데 이어 또다시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파업 당시 사측과 먼저 합의한 한국노총을 떠나 민주노총으로 자리를 옮긴 것 때문에 눈밖에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가서 먹을 거냐. 그럼 우리 해고됐을 때 민노총 우리 이제 지금 민노총 사람들 어쩔 거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남았다 4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 힘들고 진짜 죽겠습니다. 진호위는 지난 3월 부당 해고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고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이 맘 편히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탓에 30년이 넘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퇴직금도 없어 노후를 늘 걱정해야 하는 업무 환경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소원이 있다면은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소원이거든요. 저희도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일인 업체가 오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절이 제정된 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노조할 권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전 기아자동차 노조 지회장들에 대한 조합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박병규, 이기곤 전 기아차 광주지회장이 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제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지회장과 이 전 지회장이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이 같은 징계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 지역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광주 지자체가 운영하는 6개 장학회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이 장학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서울시의 경우 장학금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조례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집단 보복 범죄가 발생한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섭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밀집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이 자주 찾는 클럽과 주점 등 범죄 취약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출입국 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와 허위 난민 신청 불법 체류자 수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광주지방국세청은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해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세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신청을 통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